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주말 사이 대전에서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오쯤 의식장애를 겪던 80대 환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로 실려갔고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7곳에서 병상 없음, 전문의, 의료진 부재, 중환자 치료 불가로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고 하죠. 이날 오전에도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왔지만 병원 6곳에서 거부당해 50여 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일도 있었고, 경련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파행 일주일째,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해법이 나와야겠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2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 3월부터 늘봄 학교가 확대 시행됩니다. 잠시 후 경북교육청 유진선 교육복지과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하죠. 자,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저출생 원인으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유출, 지방 소멸을 넘어서서 국가적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저출생, 비단 우리 북부권만의 문제가 아닌 초국가적 과제가 됐죠.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공식 선언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알아보죠. 자,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경상북도가 지난주 화요일인 20일 도청에서 대대적인 선포식을 하고 저출생과 본격 전쟁에 돌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날 행사에는 이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감경철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본부장 등 중앙정부 인사는 물론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배한철 도의회 의장과 또 경북 22개 시군 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민간단체 등 1000여 명의 지역 인사들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보자, 이런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아주 큰 행사가 있었는데, 자, 이번 행사에 가장 큰 관심이 갔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거냐, 이 구체적 계획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날 경상북도는 이제 국민에게 와닿는 경북 주도 K 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육아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은 최대화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분야에서 35개의 구체적 실행 과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실행 과제들은 각각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로 나눠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네. 특히 온종일 완전 돌봄, 또 아이, 가족 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와 같은 돌봄과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10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분류해서 앞으로 도정 역량을 총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4개 분야에 35개 구체적 실행 과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뭐 35개 과제, 실행 과제 여기까지 다 보지 못하겠고 4개 분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첫 번째 분야가 바로 완전 돌봄 분야라면서요.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각 분야가 이제 완전 돌봄, 안심주거,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눴는데요. 예. 완전 돌봄과 관련해서 세부 시행 계획을 전해드리면 초등생 이하 아이들이 이제 온종일 마을이나 학교 등 어디에서든 돌봄이 가능한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도입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이 모델에는 뭐 아파트라든가 마을 해관과 같은 공동시설에서 전문 교사나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 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 공동체가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예. 학교 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또 뭐 전문 교사라든가 대학교 실습생과 같이 돌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거든요. 예. 소방과 경찰도 이제 돌봄 공동체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각종 돌봄 관련 플랫폼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돌봄 관련 플랫폼을 통합을 운영하는 안도 이제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북 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랫폼 단일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한 곳에서 딱 해야 우리 또 돌봄이 또 역할이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네. 학교 교사에게만 떠맡기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전 그렇죠. 사회가 마을 아파트 전부 다 이제 돌봄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돌봄 시스템이 아무리 잘 마련돼 있어도 아이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일 텐데 아이들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청년 부부가 거주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방에 거주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거주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아직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거 문제도 경상북도랑 이제 각 시군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를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하고 또 이런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할 수 있는 현금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또 가족 친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서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청년 부부들이 이제 경북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좋다 이런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해서 지역 정착을 이끌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뒀고요. 예. 청년의 주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에서 대출이자 월세 자금 지원도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청년들이 그 주거 형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주택 수요도 충족을 하고 이래서 양육 친화형 설계나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한 공공행복주택을 경상북도가 이제 공급해 나가는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네, 주거 이 공공행복주택 공급과 관련한 계획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현재 수립되고 있는 단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거 문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는데 또 비용이 또 육아 비용이 또 적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일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자,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 제도가 있어서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보장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 정부가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부모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던가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자녀 돌봄, 친화 근무제 등을 시행을 해서 직장 문화 자체가 이제 아이의 양육이라던가 보육의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죠. 노력을 하기로 했고요. 예. 특히 이제 당장 경상북도 차원에서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이제 이렇게 당장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과 같은 것들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각 시군이나 민간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육아 시간 제도화와 같은 가족 친화 문제를 선도를 해 나가서 일가 가정 간의 균형의 제도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도 계속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출산 육아가 이제 여성의 몫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풍토가 강했는데 그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그랬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과거에는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일을 그만두는 이른바 경력 단절도 사회적 현상 중 하나였었죠. 그런데 이번에 경상북도가 공개한 저출생과의 전쟁 과제 중에는 출산, 육아 등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모델을 도입을 해서 네. 자녀 양육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했고요. 예. 또 아이와 동반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을 늘린다거나 아빠의 육아나 엄마의 출산과 관련해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자녀 가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서 우대를 해준다거나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는 어디까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는 여성의 권리 신장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또 출산 육아에 대해서도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가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되고 있는데 그렇죠. 반면에 이제 전국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최근에 계속되고 있으면서 청년에게 결혼이나 취업, 육아와 같은 부담을 지우는 사회적 관행도 좀 없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라던가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경상북도의 저출생 관련 정책 쭉 듣고 있는데 이 저출생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근로라든지 주거 같은 여러 분야와 상당히 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결국 저출생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출산을 하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이를 지역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면 그만큼 지역에는 청년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출생을 해결하는 게 아이를 낳기만 해라,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우리가 키워줄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것과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 결국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더 많은 청년들이 머물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예. 대도시보다 더 나은 급여라든가 업무적인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역에 더 많이 생기는 게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면야. 예. 그렇다면 얼마든지 지방이 살 수 있는데 네. 다 그 해답은 아는데 그게 현실화가 안 돼서 그게 문제인데 자, 이 저출생 해결을 지방 소멸 극복과 연계해서 또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가 될 것 같네요. 그 저출생 해결이나 이 지방 소멸 극복이라는 거는 서로를 뗄 수 없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의 수레바퀴가 한 번에 같이 굴러갈 때 해결 극복이 가능한 과제로 보여지고요. 이를 위해서는 다른 듯한데 이 비슷한 과제를 수행하게 될 때 결국은 주거 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중요한데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이제 과거 베이비 부머 세대처럼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을 때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환경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방정부에서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로 구체적 계획 수립에 나선 거는 긍정적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행정의 한계라던가 지방정부의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예. 부총리급 이상의 인구 가족부라던가 대통령실의 저출생 극복 수석을 신설을 해서 각 부서마다 갈라져 있는 저출생이나 지방 소멸 업무를 통합해 나가는 것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예. 저출생의 어두운 면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마 북부권 시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세워둔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이뤄서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한 북부권 시군, 경상북도 나가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와 또 그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드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저학년을 중심으로 방과 후 돌봄과 다양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바로 올해부터 늘봄 학교 운영이 더 확대된다는데요. 경북교육청의 운영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북교육청 유진선 교육복지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유진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복지과장 유진선입니다. 예,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정부에서 올해부터 늘봄 학교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늘봄 학교 시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늘봄 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했습니다. 예. 그 결과 도내 152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신청하였고 이 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늘봄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의 늘봄 학교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이 학기에는 도내 468개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 학교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여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에게도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늘봄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돌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1학기에는 152개 학교,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 학교를 확대하겠다. 그 152개 학교 1학기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152개면 한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몇 퍼센트? 우리 도내 초등학교의 32.1%가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1학기 시행하고 네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다 시행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경북교육청 지난해 41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자, 네. 시범 운영 성과도 궁금하고 혹시 시행해 보니까 이런 점은 좀 아쉽더라 하는 게 있다면요? 예, 지난해 우리는 저출산과 학력 인구 감소 등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변화와 소외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 학교 운영 시범 교육청에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가 시범 교육청에 응모가 돼서 도내 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하였고 예. 희망한 학생은 9,426명이 이 늘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네. 늘봄 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집중 에듀케어 프로그램,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 저녁 돌봄, 지역 연계형 돌봄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탄력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학생은 89.5%, 학부모는 94.2%가 만족하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설문조사 결과 아주 절대 네, 다수가 그렇습니다. 만족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41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늘봄 학교 우수 사례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지난해 우리가 늘봄 학교를 운영해 본 결과 수요자의 만족도는 높은데 인력과 공간 부족 그리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라는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우리 교육청은 3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인력과 공간 확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 시범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 한 90% 만족, 학부모 94% 만족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인력 공간 부족, 또 교사의 네. 업무 부담 이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뭐 늘봄 학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늘봄 학교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기존에 그 돌봄 교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돌봄 교실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 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 체제로서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합하여 늘봄학교 체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돌봄학 교실은 신청하는 경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고 이 우선순위에서 빠진 학생은 돌봄 교실에 입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부터 지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집중 지원하는 늘봄학교는 입급 기준이 별도로 없이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참여하게 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늘봄 학교가 바로 정규 수업 외에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방과 후 교실이 있었고 돌봄 교실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통합 그렇습니다. 개선한 단일 체제다. 그리고 네네.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네네. 바로 늘봄 학교다. 그렇죠. 돌봄 교실은 수용 인원에 맞게 이제
희망에 따라서 예.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용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자, 늘봄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를 돌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뭐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 이 내용으로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 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분야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미래형 신수요 프로그램과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예. 아울러 학교 여건과 수요에 따라 아침 늘봄과 저녁 늘봄 등 탄력적인 늘봄 교실을 운영하고 포항에는 거점형 늘봄센터를 상반기에 개관하여 돌봄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네. 초등학교 1, 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늘봄학교가? 늘봄학교는 예. 읍면에 있는 소규모 학교는 전체 학년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소규모 학교는 전학년 네네. 다 초등학생.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시지역 동소재 학교에는 예. 주 대상이 1학년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주 대상이 됩니다. 예. 네. 그럼 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도시 그건 이제 지역에는? 향후에 2026년에는 예. 교육부가 전체를 실행을 하고 아하. 올해는 1학년, 예. 내년에는 1, 2학년이 주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는 네. 초등학교 1학년만 대상이고 네. 내년에는 1학년, 2학년 대상인데 시골의 왜 소규모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대상이 된다.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매일 2시간씩은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 예,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네. 자, 늘봄학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늘봄학교는 학교마다 이제 운영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가 시간대별 수요에 맞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따라서 학교 여건과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서 늘봄학교 운영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교육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 후에 매일 2시간씩 공통 운영하고 네. 그 외에 아침 늘봄과 저녁 늘봄은 학교에서 운영 시간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네.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일 2시간 정도만 공통 운영하고 그렇죠. 네네. 보통 이제 네. 오후 시간이 되겠네요. 정규 시간이 네, 끝나고 맞습니다. 오후 정규 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그렇죠. 오후 시간이 늘봄의 주 대상 시간이 이제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 학교별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침 일찍 오전 7시부터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저녁 늘봄 같은 경우는 저녁 8시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기란 초등학교는 농촌형이잖아요. 예. 이 농촌형은 농번기에 바빠지니까 예. 농번기에는 저녁 8시까지 해주고 아, 예. 그런 예.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그렇게 부분이죠. 아주 탄력적으로 선택적으로 네, 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얼마나 어립니까? 네. 근데 오전 7시부터 만약에 저녁 8시까지 하게 된다. 그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럼 네. 최대 13시간까지도 학교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제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좀 많이 하셔요. 예.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는 어떤 그런 운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늘봄학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운영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뭐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온종일 학교에 머무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그렇죠. 제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고 예. 아침 돌봄을 받는 학생이 다르고 저녁 돌봄을 받는 학생이 달라요. 예. 그러면은 시간대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죠? 예, 예. 네네.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1학년 교실을 친환경 늘봄 교실 환경으로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배움과 쉼이 공존하는 늘봄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이 늘봄 네. 학교 운영을 그러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가장 거죠.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의무적으로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오후에 왜 2시간 기본으로 제공한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기본 수업을 프로그램. 이거는 네.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선택입니다. 아. 하교시 마치고 바로 하교에서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학생은 바로 하교가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오후에 방과후를 할 학생들은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난 그렇죠. 다음에 예. 방과후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예. 그거는 모두가 선택적으로 희망에 그렇죠. 따라서 운영됩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네, 자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영이 되는 네, 거고. 네.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과 후에 그 2시간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아주 높고 그렇죠. 수요가 예. 많습니다. 네네. 아이들 그 뭐 놀 데가 없어서 일부러 왜 네. 돈 주고 학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것도 이 좀 늘봄 보완할 수 학교를 있는. 예. 도입하는 배경에는 학원을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을 없애고 맞아요. 예.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부분도 큰 몫을 그렇습니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네. 예.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사들의 부담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셨는데 네. 예.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이 문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불만이고 큰 어떤 그런 거부감으로 오는 게 이게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저항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늘봄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늘봄센터를 지원하여 장학사, 일반직 등 담당 인력을 배치해서 학교에 늘봄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또 올해는 늘봄학교 학대 운영에 대비해서 늘봄 지원센터에 일반직 17명을 중원 배치하였으며 이 사람들이 학교의 기간제 교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 인력 채용 업무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민원 처리 등의 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늘봄 전담 인력으로 기간제 교사를 한 명씩 배치해서 152명을 배치 완료하였고 학교마다 한 명씩 기간제 네, 교사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배치를 네네, 했고. 이분들이 가서 학교 업무를 지원을 하고 아하. 수업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필요하면은 아침 늘봄과 저녁 늘봄을 위해서 실버 인력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도 위촉하여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늘봄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했다 이미 그런 네네, 말씀이시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라든지 실버 인력, 자원봉사자 등등을 위촉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네네, 대책을 맞습니다. 세우고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하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도교육청이 도청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경북형 늘봄학교 협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AI 기반 차량 이동 서비스라든가 친환경 간식 구름이 제공 그리고 우리 동네 마을 돌봄을 운영하는 늘봄 학교를 함께 지원하자는 것이 이 협약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또 네네. 도교육청과 또 도청이 이제 손잡고 업무 협약까지 이렇게 오늘 오전에 체결했다는 네, 소식이었고. 그렇습니다. 네네. 자, 늘봄학교 확대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2022년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이 0.78명이었습니다. 처저 출생으로 인해서 학력 인구 급감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국가 책임 교육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정책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의 두터운 관심과
촘촘한 지원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이 교육 현장에 안착되어 소중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늘봄학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돌봄 공백도 메우고 양육 부담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도 할 수 있는 늘봄학교. 올해부터 이제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유진선 교육복지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바로 이어갑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한 열흘 정도는 지났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창 공천 때문에 이제 전국이 시끄러운데 예. 이러한 그 총선 전국에서 조용히 묻히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 지난 2월 14일 날 그러니까 독일에 국빈 방문하기 4일 전에 대통령이 실에서 방문을 취소하는 그런 아주 전격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볼 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셔가지고 순방 예배로 펼쳤던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전격적인 느닷없는 발표 앞에서 좀 외교적인 결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 문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상당한 외교적 결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도는 좀 많이 되지도 않고 이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왜 갑자기 이렇게 취소했는지 그 이유도 분명치 않고 좀 이상합니다. 예, 자,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두고 이렇게 취소하는 경우는 아마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제 역사를 하니까 이런 경우에 대체 이렇게 표현하죠. 외교사에서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몇 달 전부터 실무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양국에 또 뭐 선발 때도 이미 가서 뭐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사실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는 있어요. 있기는 있겠죠. 지진 나거나 전쟁 나거나.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하려다가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취소했어요. 무슨 이유로요? 그거는 이제 연금 개혁 때문에 이제 전국의 시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프랑스 대단했죠. 거의 바리케이트가 등장할 정도로 아마 이제 엄청난 그런 전국이 이제 폭풍에 휩싸여가지고 맞아요. 전날 때 방문을 취소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냐 그렇게 정말 국내 정치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가 아니면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방문도 아니고 국빈 방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이미 투입된 예산도 상당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이게 신뢰 관계가 좀 깨진 그렇죠. 또 이유가 또 분명치 않으니까 독일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보도도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방문 일정하고요. 취소 과정이 어땠는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원래 일정이 2월 18일부터 일주일 예정으로 독일하고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독일은 국빈 방문이고 덴마크는 공식 방문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18일 일요일 날 떠나기 바로 4일 전에 수요일 날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국빈 방문을 하는 경우는 1년 전부터 이제 일정과 의례를 조율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대통령내가 국빈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초청한 나라에서 이 두 분에 대한 의전의 격이 완전히 이제 최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준비를 하는데 이게 지금 4일 전에 지금 취소 통보를 한 거니까 통보예요. 협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방 외교적 결례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은 이제 이걸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펼 수밖에 없지 않죠. 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독일 언론에는 그럼 추후에 언제 방문하느냐 그 일정도 이제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게 연기인지 취소인지도 아직 확실치가 않은 거군요. 지금은 그러면. 독일 언론을 보면은 연기라고 돼 있어요. 아, 연기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정을 옮겼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예.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다. 네. 다음에 밥 한 끼 먹죠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임기 중에 국빈 방문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독일은 갈 수가 없죠 국빈으로. 아 그렇게 되나요? 네. 다음에 연기했다 그래서 다음에 국빈 방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거는 아마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독일의 마음이 좀 많이 상했을 것도 같고 어쨌든 뭐 이번에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좀 협력이 이 정도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외교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아마 외교가에서는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지만 그걸 공개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 대통령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던 경제계 인사들. 이분들은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을 거고, 가면 어느 기업하고 어떤 걸 하기로, 또 어떤 경제부서하고 어떤 얘기를 하기로 했을 텐데, 그게 다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굉장히 조금 좀 김이 빠져 있겠죠, 많이. 예. 자, 취소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보면은 뭐 의대 정원 문제 이거 복잡하지 않냐? 북한 도발이 우려된다 이건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북한이 뭐 미사를 우리 국토에 쏜 것도 아니고 뭐 우려된다고 해서 국빈 방문을 취소한다? 이거는 적어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유가 자,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이제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저 해외 방문을 많이 하냐. 민생을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1년 내내 방문한 이유가. 그럼 민생 때문에 안 나간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는 민생 순방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다녔잖아요. 다 민생 때문에 다니는 거다. 네, 한 달에 2번 간 적도 있고요. 근데 올해는 민생 때문에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니까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에서는 이거 뒤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R&D 예산 깎아놓고 R&D 예산 늘리겠다 그러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 언론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한쪽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안 다루는데 제가 이제 그 독일 언론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이제 한델스블라트라는 아주 독일을 대표하는 보수 경제지가 있는데 보수지가요? 이거는 이제 비유하자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한델스블라트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취소를 통보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 기사에 따르면은 한국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 있다. 이런 정치 일정을 공개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잦은 해외 순방 때문에 야당이 이제 이 점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한다. 이건 총선에 이제 불리할 거라는 것을 이제 지적한 셈이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했습니까? 네.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그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나온 그 대통령의 발언들. 이건 정치적 공작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재발을 약속한다. 이 정도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외교적인 마찰을 고려해서 요 정도로 이제 낸 건데 이게 이제 상대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가 독일 언론에서 이제 보는 시각이 독일 쪽이 좀 더 심각하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게 언론 쪽에서는 이제 제일 재밌었던 제가 그 기사가 한국일보 논설위원께서 대통령의 노쇼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그리고 아주 전곡을 탁 지르는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그 칼럼에 따르면은 이 와중에 지난 2월 22일 날에도 아주 긴급한 민생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30분 전에 취소 통보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서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러한 일정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일에 그 민생 토론회 취소. 이거는 지난 1월 같은데요. 지난 1월 22일에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 치닫던 그 시기에 그랬고. 어쨌든 그 독일의 그 한델스블라트라는 그 신문, 여기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총선도 있고 잦은 해외 순방에 대한 정치 공세, 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이게 종합적으로 끼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100번 이해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게 좀 문제가 됐다면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 전혀 노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2달 넘게. 그럼 김건희 여사를 빼고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국빈 방문인데. 저는 그것도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공식 방문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국빈 방문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부부가 꼭 같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마 방문?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게 그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자, 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취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공방이 상당히 많았죠.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보수 언론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덮기에 급급해가지고 대통령실의 발표를 받아쓰는 수준에 불과한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김 여사 문제를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만약에 이 국빈 방문을 하면서 언론에 김 여사의 모습이 떴을 때, 지금 2달간 지금 잠적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고 있는데 다시 여론이 들끓으면은 총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제 국내외의 그런 시선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번에 한동훈 씨가 여당에 공천하는 것도 마치 김건희 지키기처럼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것도 이제 강한데,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이 가결표를 던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김건희 위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아주 씁쓸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망신을 자초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는 거. 시간이 다 됐네요. 물론 저는 이렇게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물론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과 또 힘든 자리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죠.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대통령의 최소한의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상, 이게 있는데 그 기본만 좀 충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간절합니다, 정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